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는 주선사하고 화물 운송 단가 칼질에 대한 댓글이 많습니다. 항시 이건 이슈되는 문제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화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불만을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 많이 달아줘서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이분들도 어느 정도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협회에서 그 돌파구를 못 찾아주니까 저희 같은 매매상사로도 몰리는 거죠. 네. 예.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에 문제점 같은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하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도 또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은요. 주선사 제도 없이 택시처럼 미터 요금제가 정답이죠. 사람 속이는 게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 맞는 말 아닙니까? 미터기만 정착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데 이게 저희가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실망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계속 두들겨서 다시 미터기 정착법에 관한 청원을 해서 이걸 완성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예. 네. 대표님, 미터기를 못 달더라도 그 전에 그 카드 단말기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법제화해야 되는 거죠. 법제화해서 대금 결제를 카드 단말기로 해서 현장 도착하면은 즉시 결제를 해줘라 해서 법으로 공포를 하면 가능하죠. 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멀었다고 봐요. 정부에서 하려는 의지도 없고 협회에서 나서서 진행하려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제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화물 기사님들은 자기 돈 내고 하차지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을 받았으면 거기서 카드로 해주고 자기들이 한 달 뒤에 카드 회사에 그 돈을 갚아야지 왜 그 돈을 안 주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연체를 하냐고요.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주선사에서 오다를 내렸을 때 착지에 가서 결제를 받다든가 했을 때는 즉시 도착하면 택시 마냥 현장 결제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카드를 결제하게 되면은 화주 보낸 사람들은 나중에 한 달 후에 카드 결제만 하면 되지만은 기사분님들은 다달이 생계에 직결이 되잖아요. 기름 넣을 때 외상으로 돈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카드를 긁든지 해서 바로 현장 결제를 해야만이 기름을 넣어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착지에 물건이 도착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받아야 이분들도 돈이 나와서 융통을 해서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람 속이는 게 없잖아요. 그랬는데 미터기 달면 딱 좋은데 그죠? 미터기만 달면 다 해결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화물 기사님들이 이거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죠? 없어요. 없고 협회에서도 깜깜무소식이고. 예. 다음 댓글은요. 잘한다 늘 응원합니다 그랬는데 아마 구독자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화물차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화물차의 문제점은 계속 언급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라도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지 여러분들 심정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에 서가지고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저희들도 미약한 힘이나마 화물차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많은 댓글, 뭐 문제점이라든지 억울한 거 이런 거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다 댓글 소통 시간에 알려가지고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댓글은요. 주선사가 칼질 많이 하죠 이랬는데 주선사 칼질 문제 이거 심각하죠? 저희가 수도 없이 방송했고요. 그래서 주선사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원도 했잖아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아쉬운데 계속 두들겨서 저희가 언젠가는 들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도 이상 칼질 같은 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당연히 안 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적당한 수수료 받는 것은 기사분님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선을 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주들보다 주선사에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배분 방식에서 차이가 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우리 화물 하시는 분들 절대 불만 안 해요.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주선사가 칼질이는 명목으로 그 화물 기사님들을 속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죠. 받은 금액 다 오픈시켜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칼질에 하고 네. 거기서 수수료까지 떼가니까 돌아가는 목이 적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개선돼야 예, 됩니다. 다음 댓글은요. 주선업 허가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면허권만 매입하면 아무나 하게 해주니까 자격도 안 될 사람들로 가득 찬 상황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 경력 3년 이상, 주선업 실무 경력 3년 이상, 자본금 1억 이상, 보유 차량 5대 플러스 기사 인원 5명 이상, 적어도 이런 조건 중 몇 가지는 충족이 가능한 사람들만 주선업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실제 주선업이 영세한 곳이 많죠? 영세한 곳이 많죠. 일단 주선 면허가 저렴하다 보니까 주선 면허를 사가지고 본인들이 오다만 있으면은 그걸 공유에다 띄운다고 공유에다 띄워가지고 수수료를 일정 금액을 받는데 그게 너무나 영세하다 보니까는 수수료를 많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이 주선사 관리법도 확실히 정리를 해야 돼요. 주선사들한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예, 예. 이 댓글처럼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무자격자들은 다 없애고 주선 요건도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 몇 프로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기사분님들 이러게 되면은 주선사에서 선 지급을 하고 후 청구를 본인들이 해야지 지금 그렇게 거꾸로 됐잖아요. 맞습니다. 돈을 기사분들이 먼저 지불을 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돈을 나중에 받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 주선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자기네들이 후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역현상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수수료를 가져가는 만큼 화물 기사님한테는 먼저 운임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는 법인데 그럼 지금 잘못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주선업체가 이렇게 영세하니까 하청에 하청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 일반 화주들도 주선사 한 곳에 집어넣고 오다를 주는 게 아니고 더 낮은 곳을 찾다 보니까 가격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A라는 곳에서 5,000원 운반비가 나왔다면 B라는 곳에는 5,000원보다 더 낮은 금액 하니까 최종 낮은 금액으로 입찰이 되니까 가격은 더 기사들 목으로 돌아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는 게 예, 맞다고 예.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은요. 알쟁이 단가 오더 내용 속이기 때문에 어플에 화물 내용 사진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알쟁이는 주선사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 예. 네. 이 내용을 속인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차량 이제 과저가는 톤수 얘기죠. 네. 톤수를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1톤 차를 불렀는데 2톤 짐을 실으라고 한다든가 네. 2.5톤을 불렀는데 5톤 짐을 실으라고 한다든가 그 차에 맞지 않는 짐을 실게 되면은 이건 불법이고 과적인데 이걸 종용을 하는 거죠. 그만큼 더 실었으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서 큰 차를 불러야 되는데 적은 차에다 희생을 시키는 거죠. 네. 예, 예. 이런 내용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속였다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네. 예, 예. 이렇게 화물 내용 그 짐 뭐 부피라든지 이런 걸 속여버리면 이거는 거의 화물 기사님이 어떻게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화주가 차를 불러서 가잖아. 2.5톤 짐인데 화주들은 2.5톤이라고 해서 부르는데 차주들이 직접 실러 가면은 차주들은 보면 벌써 알잖아요. 네. 이건 2.5톤이 넘고 3톤, 4톤이 된다 하면은 그 차에 짐을 못 실잖아요. 그렇다고 강제로 우겨서 실게 되면 과적이 되는데 이 과적에 대한 책임을 지냐고요? 안 지잖아요.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정당한 톤수에 맞는 차를 불러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네. 이분 그 댓글처럼 화물 내용에 사진을 추가하면 화물 기사님들이 딱 보고 어느 정도 감은 잡을 것 같은데 그죠? 사진 추가하지 안 해도 그 물건을 실제로 불렀을 때는 자기네 물건이 몇 톤 나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거를 속여서 운반비를 줄이려고 적은 차를 불러서 큰 짐을 실게 만드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일부러 운반비 줄이려고 적은 차를 부르는 거예요. 네. 예. 이 과적을 없애려고 그러면 화주를 처벌해야 됩니다.
당연히 화주를 처벌해야지 왜 차주를 처벌하는지 그 법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과적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엄한 화물 기사님들만 처벌하면 뭐 합니까? 그 실제로 짐을 실게 한 화주를 처벌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맞는 법이에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이 과적이 100%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적에서 걸리게 되면 기사분들은 고스란히 그걸 다 떠안잖아요. 네. 근데 화주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화주들이 콧방귀나 끼냐고요. 안 끼지.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이럴 바엔 차라리 주선사 제도를 없애라 그랬는데 주선사 제도가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인가 봐요. 정당한 오다 해서 정당한 수수료만 떼가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너무나 과하게 수익을 챙겨가다 보니까 그 피해는 기사분님들한테 고스란히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대표님이 화물일 할 때는 주선사가 이렇게까지 했었습니까? 주선사 그러지 않았죠. 그때는 낭만이 있었죠. 우리가 물건을 실러가서 우리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톤수가 몇 톤 나오겠다 그러면 이건 우리 차에 못 실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차를 시켰다고. 일단 주선사도 정확히 물건을 보지 않고 화주들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거기에 맞는 차를 보내지만은 서로가 오다가 미스가 생겼으면 바로 회차하게 되면은 회차비까지도 또 주는데도 곳곳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고 못 시켰다 하면 쌍욕이나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속 국민청원 했던 것도 주선사와 화물 차주 간에 서로 상생하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우리 차주분님들이 끌려다니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가 필요한 건데 협회가 제9시를 못 하니까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래도 화물차 시장의 문제점을 계속 언급해 주는 게 화물 기사님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뭐 되든 안 되든 얘기를 해야 네, 맞습니다. 관계자들을 어쩌다 볼 수라도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실정을 알 거 아니에요. 예. 다음 댓글은요. 화물 단가 너무 낮아요 그랬습니다. 화물 단가 너무 낮죠? 다 알고 있잖아요. 화물 단가 낮은 거. 그렇지만 그 낮은 단가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는 그 현실이 좀 안 좋은 거죠. 예. 화주 입장에서는 화물 단가가 낮으면 좋겠지만 화물 기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단가는 생계를 위협하잖아요. 너무 낮은 단가로 가다 보면 나중에 화물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나 과하게 낮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생이 돼서 서로 윈윈이 돼야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거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죽는다는 것은 이건 모순된 진리죠. 저희들이 계속 화물차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잘못하다가 10년 후에 한국 물류산업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가 돌아가지고 또 일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다 10년 뒤에 은퇴하고 나면 한국 물류산업 정말 문제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님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젊은 층이 유입이 안 되는데 10년 뒤까지도 안 갈 거예요. 10년 뒤에도 안 가고 이거 물류산업 이대로 가다가는 외국에서 기사들 모집해서 써야 돼요. 외국 기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 와서 적응을 할 수 있겠냐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젊은 층들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돈벌이도 되게 해서 정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택배 같은 거 없이는 이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물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는 방치하는 걸까요? 택배 하시는 분 예로 들어보면 택배하는 분들이 하루에 수백 군데 물건을 싣고 가서 그걸 다 못 돌리니까 부부간에 저녁 늦게 10시, 11시에도 내가 하는 걸 종종 봤어요. 그만큼 수익이 안 맞으니까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운반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부부간에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 화물 단가를 좀 높여가지고 물류 산업 전체가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개입 잘해서 잘하는데 화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굉장히 인색을 하잖아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유류대 지원 풀로 다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는 유류대도 지원도 적게 해주고 리터수도 정해서 그 정해진 리터수만 주고 불합리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개인 택시하고 화물차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아무래도 개인 택시 하는 사람들이 개인 택시는 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화물차 하시는 분들보다는 개인 택시 하시는 쪽을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또 단합도 잘 되고요, 그죠? 그렇죠.
다음 댓글은요. 감가상각이 무지 큰 게 화물차입니다 그랬는데 화물차가 감가상각이 커요? 많이 떨어지죠. 쉽게 말해서 1억짜리 차를 사가지고 1년 지나면 벌써 떨어지는 게 보여요. 1년, 2년, 3년. 키로수는 많이 올라가잖아요. 키로수가 많이 올라가면 감가도 엄청 크게 떨어져요. 그렇다고 지금 그 키로수 해서 다시 중고차로 팔 것 같으면은 그 시세에 절대 못 팔아요. 많이 떨어진다고. 화물차 감각은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심각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화물차가 감가상각이 크다면 신차로 들어가는 거가 나을까요? 아니면 중고차로 진입하는 게 나을까요? 요즘은 그러니까 대형차 같은 경우는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1억 주고 산 차가 어느 정도 금액을 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눈에 보이게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일정 금액이 보장이 된다면야 큰 금액을 주고 사서라도 일을 하는데 그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큰 돈을 투자해서 큰 차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이 너무 심하니까 이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신차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면서요? 지금은 웬만하면 억소리 다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로 진입이 힘든 거죠. 그래서 중고차를 계속 고쳐서 쓰다 보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화물차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개인 소형 쪽으로 오는 것도 차량 가격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가장 원인이 크죠. 일단은 큰 차로 가면은 금액 자체가 억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소형 화물차는 2천만 원 선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쪽으로 몰리는 거죠. 다음 댓글은요. 고속도로가 의외로 많이 울퉁불퉁해서 툭하면 차가 고장나는 거임 그랬는데 실제로 고속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차가 많이 고장납니까? 일단 도로면이 매끄럽고 잘 나가게 되면 고장이 적죠. 그런데 고속도로가 울퉁불퉁한 데가 맞아요. 맞기 때문에 고장률도 많은 거예요. 일단 타야만 봐도 그랬잖아요. 타야만 봐도 편마모가 심해진다고. 일단 도로 정비가 잘 돼야 차 고장률도 적은 거죠. 화물차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화물차 무게도 많이 나가지만은 도로 상태도 지금 좋지가 않죠. 계속 도로 유지보수를 해야지 한번 다 갈아엎고 까는 게 아니고 잘못되면 그 부분만 유지보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푹 패인 곳에 잘못 들어가면 차 여러 가지 조향 장치가 고장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화물차가 그렇게 자주 고장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주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차가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나와가지고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고장률은 적은데 그만큼 키로수를 많이 뛰니까 마모가 빨리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물차는 예방 정비가 중요하다. 결론은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 제가 정비소까지 했던 경험을 보면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엔진 오일, 그다음에 미션 오일, 냉각수만 수시로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는 차를 짐을 많이 실으니까 타이어 공기압 정도 많이 체크해 주시면은 그래도 고장에 많이 대비를 하실 거예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채널은 화물차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본인이 당하셨던 그런 억울한 사례 또는 화물차의 문제점을 많이 댓글로 달아주셔야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언급하고 또 개선 방안도 생각해보고 또 그걸 유튜브를 우연히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파도 시키고 그럴 생각이기 때문에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